이 못난 년이 밥도 제대로 못해? 사위 민수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둔탁한 소리. 쿵. 누군가 맞는 소리였어요. 순이는 급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꾹 눌러서 문을 열었죠. 우당탕. 거실 바닥에 쓰러진 딸 지은의 얼굴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어요. 입술은 터져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딸 지은이는 왜 입술에 피가 나고 있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사연 라디오 TV입니다. 우리들의 사연이 이야기로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듣고 계시는 곳에 행운이 전달됩니다.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오지 마세요. 제발이요.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김순이는 이미 택시를 타고 딸의 아파트로 향하고 있었죠. 손에는 정성껏 만든 반찬통 3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역국, 멸치볶음, 된장찌개. 딸 지은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어요. 결혼한 지 3년 순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딸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왜 오지 말라는 걸까요? 아파트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의 손이 비밀번호 버튼 앞에서 멈췄어요. 이 못난 년이 밥도 제대로 못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사위 민수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둔탁한 소리. 쿵. 누군가 맞는 소리였어요. 순이는 급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꾹 눌러서 문을 열었죠.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반찬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우당탕. 거실 바닥에 쓰러진 딸 지은의 얼굴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어요. 입술은 터져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순이를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태연한 척했어요. 아, 장모님. 지은이가 실수로 넘어져서요. 제가 부축하려다가 거짓말이었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 없이 딸을 부축해 일으켰어요. 지은의 팔목을 잡는 순간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팔목에는 오래된 멍 자국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노란색, 보라색, 검은색. 시간이 다른 멍들이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증거였죠. 순이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딸이 그동안 이런 고통을 혼자 참아왔다니. 지은아, 짐 싸. 엄마랑 집에 가자. 순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안 돼요. 괜찮아요. 하지만 순이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딸이 이곳에서 맞으며 살게 할 수 없었어요. 순이가 딸의 손을 잡고 방으로 향하려 하자 민수가 황급히 앞을 막아섰습니다. 장모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민수의 목소리는 어느새 점잖게 바뀌어 있었어요. 지은이, 당신이 직접 장모님한테 설명해봐. 내가 넘어진 거라고.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시어머니 강정숙이 들어왔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며느리 데리고 어딜 가시려고? 정숙은 큰 목소리로 소리치며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시장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지은이가 집안일 제대로 안 해서 우리 아들이 한마디 한 게 뭐가 잘못이에요? 정숙은 순이를 노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순이는 침착하게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딸의 얼굴을 찍기 시작했어요. 터진 입술, 시퍼런 멍, 부은 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민수가 소리쳤지만 순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딸의 팔목도 찍었어요. 여러 개의 멍 자국들이 선명하게 보였죠. 증거 확보하는 겁니다. 이혼 소송 준비하려고요. 그 말에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이혼이요? 그게 무슨... 순이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똑똑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참으면 이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 이제 그만 나와. 정숙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이혼하면 위자료 한 푼도 못 받을 줄 아세요?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게다가 요즘 이혼한 여자 누가 좋아하겠어요? 애도 없는데 말이에요. 정숙의 말에 지은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차갑게 웃었어요. 두고 보시죠. 누가 더 손해보는지.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진정하세요. 우리 차분히 이야기해보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순이는 대답하지 않고 딸을 데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이 앞을 막아섰지만 순이는 밀치고 나갔어요. 두고 보세요. 후회할 겁니다. 뒤에서 정숙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순이는 딸을 데리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지은이 작게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순이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 이제 다 끝날 거야. 순이는 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곧바로 오랜 친구 이숙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숙자야, 나 좀 급한 일이 생겼어. 남편분 좀 뵐 수 있을까? 숙자의 남편은 이혼 전문 변호사였어요. 이튿날 아침, 순이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이 변호사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어요. 순이 씨, 이 사진들 보세요. 이건 명백한 가정 폭력입니다. 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 진단서만 받으면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위 쪽에서 재산 나누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순이는 예상했다는 듯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미 준비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들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은이 결혼할 때 제가 혼수로 준 아파트 계약서예요. 명의는 처음부터 지은이 단독이었어요. 순이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민수가 회사 돈 빼돌린 증거입니다. 이 변호사의 눈이 더 커졌어요. 이걸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순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석 달 전부터 사설조사 사무소를 고용했어요. 딸이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이상했기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시댁 눈치를 보느라 그런가 싶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여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사원을 고용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민수는 회사 법인 카드로 유흥업소를 다녔습니다. 심지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죠. 이 정도면 잘못한 쪽이 민수라는 게 확실합니다. 이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도 거의 나눠주지 않아도 됩니다. 순이는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호텔 출입사진, 통화 기록, 문자 내용까지.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회사 후배라고 하더군요. 나이는 28. 이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100% 이길 수 있습니다.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제 딸이 3년 동안 맞으면서 살았어요. 그냥 이혼만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 인생도 망쳐놓고 싶어요. 이 변호사는 순이의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결심이 가득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일주일 후 민수에게 이혼 서류가 날아갔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순이의 집으로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장모님, 장모님 계시죠? 이거 대체 무슨 짓이에요?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순이는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 차갑게 대답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세요. 더 이상 당신과 할 말 없어요. 장모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오해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다급했지만 순이는 인터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이번에는 시어머니 정숙이 찾아왔어요. 순이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습니다. 사돈댁, 우리 애들이 좀 싸웠다고 이혼까지 가야 되겠어요? 정숙은 거실에 앉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서로 양보하면서 사는 게 부부 아니에요? 지은이도 좀 참으면 되잖아요. 순이는 차를 내오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양보요? 당신 아들이 내 딸을 3년 동안 때렸는데 그게 양보로 해결될 일인가요?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우리 아들이 좀 성격이 급해서 그렇지 원래 나쁜 애가 아니에요. 증거라도 있어요? 우리 며느리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순이는 탁자 위에 있던 작은 기계를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딸의 멍든 얼굴, 터진 입술, 팔목의 상처들, 그리고 병원 진단서까지.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순이는 사진을 더 넘겼습니다. 민수가 다른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 나왔어요. 더 있습니다. 당신 아들이 회사 돈 빼돌린 증거도요. 법인 카드 사용 내역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유흥업소, 고급 음식점, 호텔. 모두 회사 돈으로 결제한 것들이었어요. 이걸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 아들은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순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숙이 무릎을 꿇으려 하자 순이가 막았어요.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사돈댁, 제발. 우리 아들만은 당신 아들이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내 딸이 당한 만큼요.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면 되겠어요? 위자료를 드릴게요. 순이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어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 아들의 잘못을 세상이 다 알게 할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순이는 정숙이 나간 뒤 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응, 엄마. 고마워. 딸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조금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재판날이 밝았습니다. 법정에는 양쪽 가족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민수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점잖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민수 쪽 변호사가 먼저 일어나 말했어요. 판사님, 지은 씨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폭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겁니다. 방청석에서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변호사가 천천히 일어서며 서류를 꺼냈어요. 판사님, 이것은 지은 씨가 지난 3년간 병원을 방문한 기록입니다. 총 12차례 타박상, 갈비뼈, 금, 손목 염자 등으로 치료받았습니다. 서류가 판사에게 전달됐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고 민수 씨가 회사법인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입니다. 총 2,300만 원 상당입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당황하며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의뢰인이 숨긴 사실인가 봅니다. 이 변호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피고는 박모 씨라는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민수가 젊은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정숙이 비명을 질렀어요. 민수야, 이게 사실이야.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피고 측 변론할 내용 있습니까? 민수의 변호사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순이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죠. 3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판사의 말에 법정이 소란스러워졌어요.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정숙은 순이를 향해 소리쳤어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우리 아들 인생 망쳤어. 순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스스로 망친 겁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지은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나는 거지? 응, 이제 끝이야. 순이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다음 날 민수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인 카드 개인 사용권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내용이었어요. 회사는 이미 법정 자료를 통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부장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장모님 때문이야. 내 인생 다 망쳤어. 민수는 순이의 집 앞까지 찾아와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순이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을 망친 건 너 자신이야. 내 딸을 때린 대가를 치르는 거야. 인터폰 너머로 순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죠. 며칠 후 정숙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큰 소리를 치지 않았어요. 사돈댁,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정숙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부쩍 늘어나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감옥만은 안 가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아들의 범죄가 동네에 소문나자 정숙은 밖에 나가기도 힘들어졌어요.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집 아들이 폭력에 바람까지 피웠대. 회사 돈도 빼돌렸다던데? 정숙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순이는 딸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지은아, 나와봐. 지은이 나오자 순이가 물었습니다. 내가 결정해. 경찰 고소를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합의할지. 엄마는 내 뜻을 따를게. 지은은 한참을 고민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동안 맞으며 살았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들이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습니다. 경찰 고소는 취하할게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위자료 3억, 그리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앞으로 길에서 마주쳐도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가세요. 정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는 날 지은은 법원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전 평생 저렇게 살았을 거예요. 순이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아무도 눈치 보지 말고. 지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이혼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밤마다 두려웠습니다. 문 여는 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랐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더 이상 눈치 볼 사람도 맞을 일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아침이 있다는 걸 잊고 살았습니다. 순이는 딸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작은 옷가게를 차려주었어요.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지은이 난처해하자 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살아봐. 엄마는 내가 당당하게 사는 모습이 보고 싶어. 가게는 지은이 좋아하던 여성복을 파는 작은 매장이었어요. 예쁜 원피스, 편한 바지, 따뜻한 겉옷들로 가득했습니다. 지은은 손님을 맞으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어요. 이 옷 정말 예쁘네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손님들이 물으면 지은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골라서 들여온 거예요. 얼굴의 상처도 이제 거의 아물었어요. 화장으로 가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한 남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죄송한데요. 어머니 선물 좀 고르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친절하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지은은 자연스럽게 옷을 추천해 주었어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옷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머니를 많이 아끼시나 봐요. 지은이 말하자 남자가 수줍게 웃었어요. 네, 제가 가진 전부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저를 키우셨거든요. 그 모습이 왠지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어머니를 생각하는 게 느껴졌어요. 남자는 옷을 사고 나가면서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좋은 가게네요. 종이에는 전화번호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정우. 지은은 종이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죠. 그날 밤 지은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오늘 가게에 좋은 손님이 왔어. 그래, 무슨 일인데? 아니, 그냥 괜찮은 사람 같아서. 순이는 딸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딸이 드디어 앞을 보고 걷기 시작한 거예요. 순이는 딸의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손님들과 밝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딸의 모습이 보였어요. 예전에 움츠러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렇게 웃을 수 있구나. 순이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제 딸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지은이 순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리 배우고 싶어요. 엄마 음식이 먹고 싶어서요. 둘은 부엌에 나란히 서서 반찬을 만들었어요. 예전처럼 순이가 혼자 만들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순이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딸이 웃는 얼굴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엄마가 바란 전부였습니다. 사연 라디오 TV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들려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